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NC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증시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은 끝났다. 네, 하락은 끝났다. 사면 됩니까? 제가 이제 제목은 하락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여기서 더 빠지진 않는다라는 뉘앙스입니다. 하락만 네. 끝났다. V자 반등은 아니고 음. 하락은 끝났다.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은이라고 써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V자 반등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진 않다. 그래서 핵심은 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좀 저만의 논리 그리고 근거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함께 한번 보시죠. 일단 S&P랑 나스닥이 최근에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죠.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어요. S&P가 한 10% 정도 빠지고 나스닥이 15% 정도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대충 그 정도. 이렇게. 네. 네, 그 정도 빠졌는데 이 하락이 좀 노이즈가 되게 많았어요. 경기 침체다. 그렇죠. 네, 경기 침체가 온다. 그리고 여기서 더 빠진다. 그래서 과연 더 빠질 만한 근거가 있을까? 이거를 좀 혼자 공부를 해보다가 여기서 더 빠지진 않겠구나. 그러면 지금 좀 주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진 이유를 보면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연초부터 해서 사실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나온 얘기인데 이놈의 트럼프가 이제 계속해서 관세를 때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네.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이 있었고 두 번째로 좀 거시경제 데이터가 약간은 좀 서프라이즈를 내지 못하고 비실비실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일부 지표들이 맞아요. 안 좋게 나왔죠. 일부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는데 트럼프까지 이제 가세를 하니까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경기 침체가 오나? 경기 침체가 오면은 지금 과하게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랠리를 펼쳤으니까 이게 다시 좀 어느 정도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장에 좀 그런 노이즈도 있었고, 네. 걱정도 있었고, 그래서 빠진 건데 사실 시장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재밌는 게 이게 연초부터 해가지고 수익률이거든요. 네. 연초부터 해서 S&P가 4% 정도 빠졌는데 4% 빠질 동안 빅테크들이 이번에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빅테크를 제외한 그러니까 네. 동일가중 S&P 동일가중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빠졌어요. 연초부터. 근데 이제 S&P는 마이너스 4%. 근데 저희가 느끼기엔 저희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도 느끼셨을 텐데 저희 체감 마이너스 40%잖아요. 내 계좌는. 네, 내 계좌는 마이너스 40%인데 S&P 4%밖에 안 빠졌고 네. 심지어 빅테크를 제외하면 1%밖에 안 빠졌다라는 그쵸. 거예요. 이게 거짓말 같지만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그전에는 지금까지 상승이 이 M7 그리고 빅테크들이 주도를 했다면 이번 하락 역시 빅테크들이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엄청나게 빌빌대고 있죠. 그쵸. 마이너스 30%. 근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애플 마이너스 15%, 구글 마이너스 12%, 아마존 마이너스 10%, 엔비디아 마이너스 10%. 엔비디아 많이 회복했는데도 마이너스 10%거든요. 그래서 이런 빅테크들이 좀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이겁니다. 빅테크, 특히 M7 기업들이 바이백, 자사주 매입이죠. 네. 자사주 매입이 증시 하방을 막아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좀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거 좀 진부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뒤에 제 근거들과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네. 일단 관세가 지금 이 관세 우려가 좀 있는 거긴 하지만 많이 있죠. 관세가 좀 기업들의 캐시플로우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금 하향 수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미 관세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지금까지도 컨센서스를 보면은 계속해서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기업들의 견고한 현금 흐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게 이제 증시 하방에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로는 이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본 배분, 뭐 배당을 할지 아니면 뭐 자사주 매입을 할지 투자를 할지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다라는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이다. 네, 뇌피셜입니다. 네. 일단 그 이유를 보면은 기업들의 현금, 캐시플로우죠. 그 기업들의 현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네. 투자를 하거나 캐펙스 투자를 하거나 배당을 주거나 주주들한테 아니면은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자본 배분을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가진 돈으로. 네. 근데 뭐 이 세 가지로 꼭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남은 건 이제 유보할 수 있는데 유보하거나 뭐 단기채 사거나 뭐 그 정도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비율을 다 구해봤거든요. 네. 여기서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 CFO를 캐펙스, 배당, 바이백 이 세 가지로 거의 80에서 90%를
소비를 합니다. 어떨 때는 100% 넘어가기도 하고 현금의 8, 90%를 이 세 가지로만 네. 자본 배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를 주요 골자로 놓고 보면은 일단 관세 우려가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불확실성, 이거는 뭐 자꾸 뭐 경기 침체 온다 하면서 경제 데이터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기업들이 캐펙스를 막 공격적으로 늘리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뭐 만약에 CFO다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점점 약화되고 있고 관세 우려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계획대로 지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15% 이렇게 저평가돼 본인 스스로 이제 저평가된다 혹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기업들의 자본 배분의 우선순위가 캐펙스에서 지금 바이백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로는 관세랑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환경에서 주가까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더욱더 공격적으로 바이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럼 실제로 기업들이 바이백을 할 수 있냐라는 건데 제가 이 기업들의 현재 현금 네. 그리고 순부채, 순현금 네. 그리고 과거의 캐시플로우를 쫙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탑10 기업들의 캐시플로우랑 그 재무제표를 좀 끌어온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바이백 같은 경우에 자사주 매입은 뭘로 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기업들의 보유 현금 이거죠. 네. 그게 기본이죠. 기본이죠. 네. 보유 현금이 많아야 일단 이 현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순부채 상황 이거는 현금이 많더라도 만약에 부채가 훨씬 더 많으면 그렇죠. 이 부채를 이 현금을 바이백을 하지 않고 부채를 갚는 데 쓰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순부채 상황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전년도의 캐시플로우입니다. 이 왜 전년도냐라고 했을 때 기업들이 특히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24년의 바이백 같은 경우는 24년 3월 혹은 24년 8월에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는 아직 24년도에 캐시플로우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바이백 발표를 할 때는 전년도의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어느 정도 바이백을 집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CFO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지금 빅테크들의 전년도 CFO 그 YOY 체인지를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30%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35% 굉장히 돈을 잘 벌었어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37% 이건 버크셔 해서웨이 이거는 약간 금융기업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면 되고 나머지 기업들은 굉장히 돈을 잘 벌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재무 상태 그리고 24년도 CFO 증분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충분히 바이백을 확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사주 매입에 쓸 돈이 충분하다. 돈이 충분하고 환경도 CFO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년도 바이백 규모보다 25년도 바이백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인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바이백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애플이 그 작년에 발표했던 뭐 애플뿐만 아니라 빅테크들이 작년에 발표했던 바이백 우리 이만큼 할 거야 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슬슬 끝나거든요.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게 25년 5월 1일이거든요. 지금 영상 찍는 기준으로 오늘이 3월 며칠이죠? 오늘 3월 18일. 18일인데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거잖아요. 네. 한 달 반 동안 이제 남은 바이백을 다 시행을 해야 돼요. 근데 남은 바이백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40% 남았습니다. 네. 110빌리언을 발표를 했으니까 한 44빌리언 남은 거죠. 이게 이제 애플 시가총액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인데 92.83%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향후 6개월 동안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에 남아있는 바이백 프로그램이 거의 시가총액의 1에서 3% 규모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야 우리 어차피 해야 되는데 지금 하자 이렇게 해서 하단을 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25년 6월까지죠. 6월까지 증시가 빠지면 빠질수록 기업들의 24년도 바이백 프로그램이 시행이 될 거고 네. 풀로 돌아갈 거고 다음에 이제 끝나고 다음 바이백을 발표할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현금도 많고 CFO 증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린 24년에 뭐 예를 들어 110빌리언 했는데 25년 바이백은 130빌리언 시행할게 이렇게 하면서 시장을 다시 끌어올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어떤 기업들이 좀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서 보면은 엔비디아가 어딨죠? 네. 캐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43빌리언이 있고 순연금이 33빌리언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전년도에 CFO도 130%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 물론 캐펙스 하겠죠. 하는데 그 캐펙스 규모에 비해서 그 캐시플로우의 증분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바이백으로 진행이 될 여지가 굉장히 높고 주가는 고점 대비 한 25% 정도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이백을 확대할 여력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좀 굉장히 유리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얘네 캐펙스 엄청 늘리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캐펙스가 10% 늘어난다면은 캐시플로우는 30%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캐펙스가 차지하는 비중, CFO에서 캐펙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돈을 또 굉장히 많이 번 기업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이백 확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애플은 조금 다른 이슈인데 그 최대 주주인 버핏이 지분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바이백 필요성이 좀 확대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제가 이 자료를 거의 저번 주인가에 만들었는데 저희 좀 게을러가지고 영상을 늦게 찍고 있거든요. 지금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시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 기업들의 바이백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바이백이 끝나면 다음 바이백 규모도 시장에선 좀 서프라이즈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빅테크들이 끌어내렸지만 증시를 빅테크들이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돈을 잘 버는 기업 혹은 이렇게 제가 자사주 매입이 좀 확대돼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좀 마음 편히 죽을 수 있는 환경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기업 개개인이 아니라 좀 매크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영상을 좀 앞으로는 좀 자주 찍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얘기하고자 하는지는 잘 이해가 됐는데 뭔가 좀 찜찜해요. 아 그런가요? 뭔가 약간 확신이 잘 안 든다고 해야 되나? 근데 어떤 골자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생략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근데 제가 마침 어저께인가? 제가 언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최근입니다. 일주일 이내인데 골드만삭스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리포트가 나왔어요. 바이백에 대해서. 바이백에 대해서. 그래서 그 리포트의 골자는 지금 이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기업의 바이백 프로그램이 갑자기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최근에 증시가 반등한 것도 이 바이백 프로그램이 시행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서퍼님이 말씀하시는 좀 찝찝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대충 알 것 같은데 지금 증시가 막 빠졌잖아요. 그럼 보통 야 지금 사야 돼라고 하는 거는 오르는 걸 좀 염두에 두는 건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더 떨어지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여서 좀 찝찝한 게 아닌가. 뭔가 사실 이 바이백이 저희가 되게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맞습니다. 사실 이 통계적으로 바이백이 어느 정도 할 경우 얼만큼 오른다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다 이런 거를 직접 경험해보질 못해서 경험해보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논리도 알겠고 이론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데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피부로 그런 와닿지 느낌? 않는다. 근데 그건 왜냐면은 저희가 바이백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바이백 되면 주가 방어되고 그리고 이 기업들도 충분한 여지가 있고 다시 한번 이게 드라이버가 될 수 있어서 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마치 우리가 실적에서 주가가 오르는 건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맞아요. 많이 경험했고 실적으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사실 되게 처음 보는 주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직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그 예시를 좀 가지고 올 걸 그랬습니다. 그것도 맞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장세가 한번 불었을 때 진짜 그랬구나라는 게 피부로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해보지 못한 맞아요. 트렌드이자 테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워낙 실적을 포커스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런 주제는 조금 뭐랄까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걸 반박하고자 하면 사실 논리적으로는 되게 맞는 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는 되는데 이게 피부로 싹 와닿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쵸. 투자라는 게 맞아요. 그 부분이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해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이 더 안 좋은데
뭐 증시가 빠지는데 빅테크 애들이 바이백을 발표하면서 버텨주거나 혹은 그걸 끌어올려주거나 그렇게 했을 때 아 이게 실제로 되는구나 이런 게 이제 와닿겠죠.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일단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차원에서는 되게 어떤 말인지는 바로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뭐 빅테크 외에도 싼 주식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 같은데 그 중에서도 현금을 보유한 기업들이 되게 우위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꼭 캐펙스나 바이백이나 가지 않더라도 현금 자체를 보유한 것만으로도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 부채를 안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돈을 주주한테 환원해 준다? 사실 되게 큰 메리트죠. 맞습니다. 더 큰 규모로 해준다.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재밌는 리포트를 봤는데 네. 지금의 장세와 21년 장세를 비교를 한 거예요. 21년이요? 네, 21년에 그 주가 한창 밈스탁 유행했을 때 있잖아요. 아, 네. 그 게임스탑이랑 막 이런 애들 유행했을 때 그때와 지금 최근 뭐 작년 10월인가요? 그때 이제 최근에 막 증시 미친 듯이 올랐을 때 네. 그 시기와 지금 이제 다시 조정 장세를 비교를 한 리포트였는데 그때 이제 대표되는 게 이때는 이제 테슬라였던 것 같아요. 네. 테슬라랑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 네. 캐시우드 네.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이 두 개의 기업이었고 지금은 뭐 팔란티어 같은 거 있겠죠. PTLR인가요? PLTR인가요? PLTR. 네, 팔란티어 같은 걸로 비교를 했었는데 이때 그 쫙 폭등하다가 한번 조정 장세를 세게 맞았습니다. 개별 주식 위주로. 그래서 이때도 S&P랑 나스닥 대비해서 이런 개별 기업이 뭐 한 40% 이렇게 빠졌었는데 테슬라는 여기서 지지를 하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네. 근데 아크는 여기서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차이는 결국에는 실적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밈스탁들이 막 올라갔다가 조정 장세를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다시 지지돼서 올라가는 기업과 그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나뉠 거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이 나뉘는 포인트는 실적이다라는 내용의 리포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애들은 다 같이 조정받지만 다시 반등할 때는 차별적으로 반등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실적 좋은 주식 잡고 있어라. 맞아요. 네, 좋아질 주식. 근데 맞습니다. 우리 다 좋아질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문제죠. 저도 좋아질 건 네. 줄 알았어요. 어쨌든 뭐 이런 애들은 지금 당장의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주가가 미친 듯이 빠지다가 맞아요. 엄청 빠진 적 있었죠. 완전 이제 메타는 끝이다라고 했을 때 대규모 바이백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었는데 메타도 그렇고 알리바바도 비슷한 기업이 그게 있었고 일본 기업 중에 작년에 소니라는 기업도 이 바이백으로 주가가 엄청 올라간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일단 첫 번째로 서프라이즈입니다. 서프라이즈. 시장에서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던 기업들이 갑자기 바이백을 엄청나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빅테크 기업 중에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애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딱히 보이진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뭔가 애플. 네, 되게 소외받는 것 같아요. 애플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빅테크 중에 한 명 꼽으라면 되게 소외받는 게 애플이고 그 이유는 AI가 없어서. AI가 없어서. 네, 다 있거든요. 릴리는 뭐 어차피 빼야 될 종목이고 맞아요. 제약이니까. 맞아요. 릴리는 뺐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최근에 AI로 좀 억가를 많이 당했잖아요. 아 캐펙스. 네, 캐펙스 뭐 바꾼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좀 말도 안 되게 주가를 때려맞고 그래서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바이백을 확장해버릴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나. 만약 그 기업 임원진들 사이에서 우린 사실 이게 아닌데. 그렇죠. 근데 지금 주가가 이래? 야 그냥 우리 돈도 잘 버는데 이걸로 다 바이백 해버리자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나중에 바이백 서프라이즈 뜨면은 저희를 다시 찾아주세요. 예, 저희를 다시 찾아주세요. 이런 영상이 사실 인기가 많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나중에 보면 알겠죠. 맞아요. 아무튼 올해 5, 6월 달에 뭐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차원에서 뭐 이런 영상을 가지고 와봤고 뭐 순수하게 제 내피셜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왔기 때문에 같이 한번 팔로우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종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맨날 실적만 보지 이런 관점에서 볼 일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도 봐보면 결국엔 다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오늘 자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자료 만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